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이명남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집의 면적 얘기를 할 때 몇 평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면적이라는 게 사실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넓은 집이 좋은 분이 있고 너무 넓은 집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국토부에서 표준을 세우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지정한 기준이 있는데 1인당 4평 정도 잡고 있어요. 4인 가족이면 16평이잖아요. 그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16평이면 굉장히 작은 집이죠. 우리는 한 4인 가족이 한 30평, 40평 정도 사니까 그 잉여가 되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평이라는 것이 사회적 신분 혹은 자기의 어떤 등급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새는 거품이 좀 사라지면서 자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제 돌아보세요. 자기 집에 대해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이제 거실하고 부엌을 빼고 뭐 화장실도 이제 공용으로 볼 수 있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은 내가 앉아 있는 책상, 내가 누워서 잠자는 침대, 4평 이상 쓰지는 않아요. 집에서 많은 부분을 내가 점유를 하지 않고 짐들이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보다 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덜어내느냐 혹은 어떻게 잘 수납을 하느냐에 따라서 넓은 집을 좁게 쓸 수도 있고 좁은 집을 굉장히 넓게 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건축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짐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나는 짐에 다 내주고 나는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정말 웅크리고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집을 설계를 할 때 많이 고려하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자기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남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건축주나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그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죠. 근데 집은 자기 집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집도 자기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죠. 자기 집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집에 가서 주로 뭐를 하는 사람이고, 가령 우리 집에 가가지고 잠만 자고 텔레비전만 보고 이런 분들이 넓을 필요는 없죠. 공작도 하고 목공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집이 좀 넓을 필요가 있죠. 그런 거에 맞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본인의 인생과 본인의 집에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생활 패턴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집이라는 공간이 공적인 기능을 많이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1년에 뭐 제사를 한 9번 지내는 10번 지내는 집도 있었고, 명절 되면 온 식구들이 다 모이고 때가 되면은 뭐 주변에 친지들을 불러서 집에서 잔치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좀 많았다가 요즘은 점점 그런 게 줄어들죠.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일가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공적 기능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는 집이 점점 거의 사적인 영역으로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실이 줄어들고 주방이 넓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들이 많이 기능과 의미가 달라졌어요. 넓은 게 죄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넓을 필요는 없고 각자 기능에 맞게 적절한 공간들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딱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자라서 다 독립을 했어요. 저희 집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의 생활을 돌아다 봐요. 끊임없는 정리예요. 그 다음에 이사를 한번 가려고 짐을 꺼내는데 집에 무슨 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꺼내도 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짐들이 많은 거예요. 한 20년 전에 봤던 짐이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두 부부의 생활 패턴에는 보니까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옛날에 정해진 규모가 있어요. 그게 25평이거든요. 25평이면은 방 2개, 화장실, 거실, 부엌 요 정도 나오는, 제가 보기에는 한 25평 정도가 딱 적절한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집에 세팅은 정해져 있죠. 침실에는 침대가 있을 것이고 부엌에는 식탁이 있을 것이고 거실에는 소파가 있을 테고 이런 식이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끔 꺼내는 뭐 도구나 추억의 물건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이제 이를테면 수납 공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늘 수납 공간을 이제 설계를 많이 하죠. 깊은 창고를 만드시지 말고 옆으로 넓고 폭이 얕은 선반이나 혹은 그런 벽장을 만들어라 얘기를 해요. 왜냐면 깊은 창고를 만들면은 깊이 집어넣은 다음에 한없이 집어넣기만 하고 꺼내기는 힘들어요. 근데 넓은 수납 공간을 만들면은 열면은 모든 게 더 전모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쉽게 꺼내고 쉽게 넣을 수가 있고 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별 혹은 그 시기별 짐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면은 굉장히 집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집 혹은 아파트 평수 50평 정도 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분들하고 가구는 어느 정도 쓰시냐, 생활 패턴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다이어트를 좀 해요. 가장 좀 극단적인 사례는 한 45평 정도 집을 짓겠다고 왔어요. 설계를 한 9개월 정도 했죠. 그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는 꼭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덜어내고 이건 어떠세요? 그러면 또 그것도 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덜어내고 그 집이 45평이 20평 줄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집을 설계를 하는 기간 동안 생활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내가 필요 없이 이거를 좀 많이 넓게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줄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일생 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거는 짐이에요. 그 짐 중에 보면은 5년이 돼도 한 번도 안 꺼내보는 짐도 있고, 이사 올 때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다음 이사 갈 때 다시 한번 꺼내는 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아이들이 썼던 알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점 맞은 시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있고, 그런 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을 줄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정해진 수납 공간과 뭐 이런 거에 집어넣고 자기는 거기서 침실과 거실과 식탁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서 나머지 공간들이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생활이 정리가 되고 아이들이 나가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생활과 자기 여태까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나이가 먹어서 집을 새로 짓다든가 어떤 공간을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도 버리다 왔거든요. 주기적으로 늘 버리는데 참 안 버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우리 애들과의 추억이 있는 물건 같은 거는 정말 버리기 힘들죠. 애들의 그런 물품들은 사진을 찍어서 촬영을 하고 거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물건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가만히 둘러보세요. 저거를 얼마나 활용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버리는 게 소파죠. 소파가 한동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요새는 좀 다시 적어들고 거실이 좀 이제 재편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소파에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베란다에서 걷은 빨래가 그 위에 있든가, 아니면 읽다가 던진 신문이 있든가, 벗어놓은 옷이 있든가, 뭐 간혹 가장이 테레비를 보다가 누워 주무시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죠. 집에서 대표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이 소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들이 옛날에는 한 10평 집에서 3대가 살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는 공간들이 특정돼 있지 않았어요.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책상을 피면은 책방이고 이불을 깔면은 침실이고, 방이 이제 그런 다기능의 공간들이었는데 지금은 특정 공간들로 나뉘어지면서 가구들이 커져요. 침대도 옛날보다 훨씬 커졌죠. 그 다음에 소파도 훨씬 커졌죠. TV가 60인치 이상 뭐 되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실이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구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왜소해지고 가구들은 커지는 이상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파나 이런 것들을 치우고 오히려 거실 공간을 서재를 만든다든가 오히려 그 공간을 재활용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개성 있게. 그러면 굉장히 그 공간을 가족들이 단란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일단은 효용을 보죠. 몇 년 이내에 이거를 썼나 안 썼나를 봐요. 어떤 물건은 한 10년 동안 안 쓰고 내가 늘 지고 메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어요. 보존에 필요가 있는 것들이 가끔 있지만 그게 아닌데 혹시 쓸지 몰라서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집을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니까 사놓은 지 한 5년 된 유한락스, 세제, 청소솔, 그 다음에 수학여행 때 가져와가지고 한 번도 긁은 적이 없는 효자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생활을 한번 이렇게 반출을 해보세요. 과연 이거를 얼마나 썼나. 이거 안 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 버리면 그 다음날 꼭 쓸 일이 생기시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집이란 거는 정답도 없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각자의 기준에 맞게 사는 거긴 하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거에 눌려 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죠. 정보도 과잉이고 영양도 과잉이고 지식도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정보를 취하고 뭐 그러면은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과잉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했지?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하죠. 그 다음에 인생에서 걱정도 과잉이죠. 애가 나자마자 대학 갈 걱정을 해요. 20년 후에 걱정을. 그런 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걱정과 그런 욕망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그런 미니멀리즘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설계를 할 때도 사람들이 늘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 김에 이걸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서 자기한테 필요 이상으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것들이 과연 사는데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론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보편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보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은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9시 뉴스를 보고 세상을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나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자각의 전환점이 되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미니멀리즘 얘기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지어준 집에 살죠.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서는 양육의 공간이고 가족의 공간이 되죠. 그게 애들이 다 크고 한 50대 후반 이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단촐해지죠. 부부만 남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아이들은 1년에 가야 뭐 한 2번 오나?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인생을 한 3번으로 나누면은 부모님이 키워줄 때의 인생과, 그다음에 아이들을 키우고 막 그럴 때의 인생과,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노년이 되면은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의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의뢰하는 분들이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오고요. 또 한 부류는 완전히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노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앞으로 이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좋아하는 기호나 혹은 선생님의 인생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차근차근 그분의 집이 이렇게 윤곽이 잡히죠. 모든 사람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대부분 인생의 당신의 좌표는 무엇이고 당신의 인생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없죠. 굉장히 많은 생각이 이렇게 막 산재돼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옛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구슬이 있어요. 근데 그게 꿰어지지가 않으니까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차근차근 꿰어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인생관 혹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적어보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조금씩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건축가들이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그런 거예요. 설계를 한다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멋있는 집, 호화로운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그분들의 생각에 맞는 집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 어른 중에 이황 그런 분들의 집을 보면은 도산서당이라고, 그 안동 도산서원에 보면은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이 57세에 지어서 10년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이 6평이에요. 마루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는 6평짜리 집인데, 그분은 그 집을 한 3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철학을 정리해서 그 집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보면은 이황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지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구나 라는 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마치 책처럼.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퇴계 이황처럼 고매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정리돼서 살 수는 없으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그게 집에 이렇게 싹 입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건 대단한 생각이 아니래도 집에 입혀지면은 그게 본인의 집이 되고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집이.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살다가 어느 순간에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집이라는 게 그럴 때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꼭 화려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에 맞는 집을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가족의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는 가족이라 하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동생 있고 한 3대가 정도 살아야 가족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사람이 혼자 살고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렇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핵가족 정도가 아니죠. 핵가족에서 더 핵이 된 그런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서 보면 이제 원룸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주거 기준에 약간 상이한
하는 정도, 한 5평? 뭐 크면 한 8평 정도 되는 원룸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굉장히 단촐한 공간이죠. 거기에서는 모든 공간이 다 있는 거죠. 옛날처럼. 거기서 식탁도 되고 침실도 되고 공부방도 되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공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원룸에 맞는 가구나 여러 가지가 개발이 아직 안 돼, 쫓아가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좁은 집에 살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모든 가구와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쉽게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원룸이나 청년 주거 이런 것들 문제가 심각하고 그 공간은 만들어지는데 그거에 맞는 것들이 아직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뭐 그거를 어떻게 꾸몄다가 화제가 될 정도로 뉴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고민을 해줘야 되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대안주거, 대안가족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어가면 어느 공간이건 자기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납 공간과 나의 생활 패턴에 맞게, 나의 집에 들어가서의 동선에 맞게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어떤 분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싱크대부터 가가지고 집 정리부터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들어가자마자 누워서 일단 그 핸드폰을 보면서 좀 쉬는 분이 계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인자거든요. 집을 구성하고 이럴 때. 그래서 그거에 맞게 본인들이 자기의 공간을 최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집을 고를 때는 안전과 편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혹은 내가 일하는 곳과의 거리, 출퇴근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이 삶이 고달퍼지거든요. 그거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좋은 데만 찾아다녀요.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늘 정해져 있어요. 성수동이 뜨면 성수동으로 모이죠. 강남이 뜨면 강남으로 모이죠. 근데 집을 옮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은 되게 커요. 학교와 학원과 이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원룸에 살고 젊은 분들은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사각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남산 주변에도 그런 사각이 꽤 있더라고요. 성동구에서 좀 벗어나서 광진구나 이런 쪽에도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옛날 집들이 많이 있고 사람 살만하고 교통이 괜찮은 데도 꽤 있거든요. 그런 데들을 좀 발품을 팔면서 찾아다니다 보면은 의외로 좋은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명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추상 명사인 것 같아요. 나 집에 갈래 이러면은 집에 간다는 건 난 쉽다는 얘기거든요. 집은 너무 편안한 거죠. 모든 생활의 기반이고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결국 정착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은 재산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이 집이 올라서 나중에 이게 어떤 황금성이 있고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집이란 거는 늘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번 집의 본연의 의미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집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곳이고 나의 가족에 휴식을 주는 곳이고 단란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공간이에요. 나의 생활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사회적 의미를 띄워놓고 집이 나에게 주는 의미,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파악을 하시고, 남에게 보여주는 집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연은 너무 좋죠. 이렇게 일단은 공기가 좋고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좀 덜 시달리고, 그 나이가 먹으면 꼭 이제 뭐 이렇게 키우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껏 키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자연은 혹독해요. 매체의 영향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연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에 드라마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막연하게 사람들한테 그게 거의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가야지 계속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항상 말려요. 사람에게는 각자 맞는 환경이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적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금세 적응을 하는데, 나이 든 분들이 그게 안 맞는데 만약에 가신다면은 되게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남들이 자연이 좋고 환경이 좋다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 쫓아간다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호기롭게 가셔서 집을 진짜 멋있게 짓고 막 돈 많이 들여서 짓고 뭐 드넓은 잔디밭을 깔고 텃밭도 만들고 뭐 원두막도 만들고 들어서 사시다가 몇 년 있다 오시는 분이 꽤 봤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연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 기후가 그 연교차가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건축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연료나 뭐 단열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후가 집중 강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물난리 많이 나죠. 연평균 강수량이 뭐 한 1,500, 1,400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몇 달 사이에 1,000mm 이상 막 오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알지 못했던 그냥 여러 가지 혹독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골바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에서 살 때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풀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어제 배웠는데 잡초가 다시 마당에 그득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도시에서 살면서 알 수 없었던, 그림에서 아름다운 화면에서 봤던 자연이 아니에요. 나에게 막 덤벼드는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거기서 편하게 자연과 호응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거기 적응하면서 자연과 굉장히 친해지면서 지내야 되는데, 연세가 들어서 가면은 사실은 그 기간이 길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당황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웃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소외돼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하면서 오시는 분도 꽤 있고요. 처음에는 집을 크게 져가지고 도시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맨날 파티하고 집 자랑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시한이 끝나니까 오는 사람이 없고, 집을 크게 져놓고 두 분이 이제 사시다 보니까 그 적적함을 이기지 못해서 오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죠.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에 가시는 게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건축가로서 한 35년을 했으니까 집을 많이 짓기도 했지만 모든 형태의 주택에 다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다세대 주택에도 살아봤고 아파트에도 살아봤고 뭐 이러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10몇 년 아파트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처음엔 당황스럽더라고요. 모든 걸 내가 해. 그러니까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고쳐야 되고, 비 새는데 찾아가지고 뭐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낡은 집을 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고 취미가 좀 있는 분들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아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집에 가서는 되게 고통스럽죠. 내가 이걸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해야 되거든요. 정리도 해야 되고 고치기도 해야 되고 달기도 해야 되고 전등도 갈아야 되고. 호기롭게 그냥 낭만적으로 전원에 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한번 되물어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적응성을 갖춘 다음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계획이 있어야겠죠.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사는 분들도 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죠. 늘 우리 예상한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삶에 대한 거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가보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 있지만 그래도 가끔 올라오고 내가 일을 봐야 되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와야 되는 그 곳과 내가 살 곳과의 거리, 이동 수단, 그 동네를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어떤 뭐 시적 마을이 있는데 가면은 외지인이 오면 굉장히 거기서 적응하기 힘든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가면은 전원인데 외지인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도 있어요. 또 그런 데는 가면은 또 적응이 또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좀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 여기는 내가 그래도 살만을 하겠다. 내가 일하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도시를 갈 때 큰 어려움이 없겠다. 내가 운전을 안 하고 대중교통으로도 가실 수 있겠다. 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끝나면은 그때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집을 먼저 짓지 마시고 그 동네에 집을 좀 세를 들어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그 동네에서 한번 살아보시고, 그래도 여기는 살만하네 하면 그때 집을 지시라고 저는 꼭 충고를 드립니다. 의료시설하고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아프시다든가 갑자기 불편해질 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료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외에는 뭐 사실은 요새는 웬만한 거는 이제 배달로 해결이 되죠. 그런 거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 제일 시급한 거는 이제 의료시설, 교통시설인 것 같아요. 이제 차를 갖고 다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차를 못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대중교통이나 그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교통 수단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오히려 전원에 나가서 아이들과 즐겁게 살고, 연세가 들면 도시로 들어오는 게 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그거죠. 교육의 문제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교회로 나가면은 힘들어지는 거고, 대안을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족제도가 바뀌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고, 평균 수명은 늘었잖아요. 대안주거, 대안가족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버타운이죠. 개인 몇 명이나 의료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실버타운 말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은 굉장히 좋은 대안주거가 되죠. 그 다음에 동호인 주택, 조합주택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대안주거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버타운이 자리 잡는 과정이고, 옛날에는 뭐 배관시하는 게 좀 있었어요. 양로원에 들어간다는 거. 지금은 사실은 나이 든 분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도 혼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가족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개인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통 그 편의성을 좀 보는데, 가령 경주 같은 데는 고속철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 자체가 너무 좋죠. 거기는 워낙 오래된 도시고 고도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과 밀도 제한이 있어서 도시가 밀도가 높아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40년 정도 그냥 경주를 꾸준히 가거든요. 시간만 나면 가서 경주에 가서 놀다 오고 뭐 이러는데, 그 도시 자체도 좋고 편의성도 있고 앞에 바다도 가깝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데는 속초, 강릉, 삼척 요 열에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요새 좋아진 게 뭐냐면 고속도로 생겨가지고 차로도 한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고속철도도 생겨가지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바닷가도 되게 좋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거기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긴 참 좋다라고 생각한 데는 경북에 가면 영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양군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작은 군이에요. 울릉군이 제일 작고 내륙에서는 영양군이 제일 작은 군인데 거기가 정말 좋아요. 거기가 일단 되게 오래된 동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안동권이고 이래가지고 영양에 가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양은 좀 오지예요. 거기는 좀 교통편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진짜 저는 살고 싶은 곳은 제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작년부터 재개발이 되면서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을지로 입정동이라는 데였는데 아주 오래된 골목이 있는 데예요. 그 도시화가 되면서 집들은 다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공업사나 철공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조명상에 이런 게 들어오지만 골목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늘 했죠, 순진하게. 언젠가는 저기가 저분들이 나가면은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되면 진짜 좋겠다, 도시 안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상복합이 들어가려고 싹 밀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프죠. 고향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의 중심이 강남으로 많이 갔으니까 서울의 중심은 오히려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로 다시 채워져가지고 나이 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저를 가만히 보면은 와식 생활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늘 누워 있어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원고를 쓰고 휴대폰으로 누워서 책을 읽고 거의 누워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없냐, 뭐 허리가 빠졌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저는 편한 침대만 있으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좀 있겠죠. 근데 단지 그런 거하고 밖에서 이제 뭐 만들 수 있는 조그만 마당이 있는 집 정도, 그런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급자가 공급해서 주면은 내가 들어가서 몸을 맞춰야 되는 주거 형태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찍어내다 보니 개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파트도 사실은 살다 보면은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숲이 우거지고 조경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살만해져요. 그때 재개발을 해요. 그 좋은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입구 숙성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만해지고 환경이 갖춰질 때쯤 아주 건조한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는 거죠. 그 배관이나 이런 게 고장이 나는데 낡아진 거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허물고 다시 G자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획일화된 아파트에서 어떤 개성을 가지고 사느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 몇 명이 개성을 가진다고 아파트가 개성 있는 아파트가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내 공간을 개성 있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파트가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모든 동선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집들을 생각을 하면 옛날 집은 마당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좀 공간적 거리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술 먹고 늦게 몰래 들어갈 때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거 알지만 모른 척은 해줘요. 왜냐면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고서 이제 아들 몰래 들어오면 다음날 언제 들어왔니? 그러면 뭐 몇 시에 됐다고 거짓말을 치면은 알면서도 속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다 보여요. 모든 움직임이 다 보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거리가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좀 공간을 좀 재편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드려요. 그러니까 큰 구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출입구를 조금 약간 바꾼다든가 거실 공간을 좀 재해석을 해가지고 거실을 별도의 다른 공간으로 만든다든가 공간을 재편을 하면서 자기만의 그 획일화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어느 집이나 테레비 위치 똑같고 어느 집이나 소파 위치 똑같고 어느 집이나 식탁 위치 똑같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좀 바꿔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은 정말 좋은데요. 그러니까 일탈을 좀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활에서 잠깐 벗어나는 거죠, 여행이란 거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막 쑤시고 막 아프다가 여행을 가면은 몸이 씻는 듯이 나요. 그거는 공기가 좋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활에서 내가 잠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잔 걱정들이 사라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명상인 것 같아요. 내 생활에서 잠깐 벗어나고 나로부터 잠깐 벗어나는 거죠. 연세 드셨다고 여행을 다니고 못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무 명소에 가지 마시고, 너무 명소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없는 호젓한데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책을 읽든지 바다를 바라보다가 그냥 오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좋지 않은가.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건축주 중에 한 분이 좋은 땅에 큰 집을 짓는 게 럭셔리가 아니고, 럭셔리의 정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땅에 조그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럭셔리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되게 현명한 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늘 옮겨 다니면서 좋은데, 좋은 계절에, 추울 때는 남쪽에 가서 몇 달 계시고, 더울 때는 북쪽에 가서 좀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특별한 경우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좀 생활을 좀 윤택하게, 젊을 때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정말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맛있는 거를 드시고 싶으면요, 전라남도 이쪽 해남 인근, 해남, 영암, 강진, 거기 가면은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너무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쪽 항상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경주 그런 데를 얘기를 하고요. 서울에서도 운영궁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안국역 앞에 운영궁이 있어요. 거기 입장료 없어요. 근데 운영궁에 가면은 진짜 좋은 한옥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이 운영궁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기술과 제일 좋은 그 자재로 만든 집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가서 그늘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게 여행이고, 종묘 같은 데도 정말 사람들 많이 안 오거든요. 그늘에 앉아 계시다가 오셔도 되고, 저는 굳이 그렇게 막 멀리 가시지 않아도 서울에도 우리가 역사적인데 관광지 이런 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단 사람이 너무 많이 가는 데 가지 마시고, 사람 별로 없는, 그다음에 경복궁을 가시더라도요, 경복궁에 가면은 자경전이라는 조대비가 살던 집이 있어요. 집들에 가면은 십장생 굴뚝이 있고 되게 좋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루 종일 앉아도 사람 많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데 앉아 있으면은 정말 어디 심산유곡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데를 찾아서 내가 잠깐 숨어 있을 만한 좋은 장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적절한 연령 배분이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도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진짜 도시가 되고 사람이 사는 마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들 지방에 많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있고, 애들은 정말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도시가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이 되고 대도시 중심이 되는 거에 가장 큰 폐해가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거리 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서울로 몰려들고 도시로 몰려들면서 지방의 도시들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많이 옮겼잖아요. 혁신도시도 만들고 그러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교육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서열화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었고 점수도 높았고 뭐 막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부터 이렇게 서열화가 되면서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 박탈감을 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올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육의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모두 자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안 되겠다는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하죠. 근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살기 좋은 도시는 그런 곳들인데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